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콘 뉴스입니다. XRP콘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5일이었죠. 5월 25일. 그리고 현재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오후에요. 오후 30분. 자, 시장이 다소 눌리고 있습니다. 많이 눌린다면 눌리는 거고, 눌리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보시면 어떤 걸 보여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대금을 좀 보시면 좋아요.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없죠. 안 나옵니다. 거래대금이 안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코인 파일 하나 드리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저랑 같이 공부 중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입니다. 총 150페이지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는 이거 읽어보시면 좋아요.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꼭 이 정보는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XRP 보겠습니다. XRP가 많이 눌려요. 많이 눌립니다. 뭐 XRP뿐만 아니라 모든 비트코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다 눌리고 있어요. 근데 보면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이 없이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이고 심하게 눌리죠. 그리고 또 살짝만 끌어올려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그러면 거래대금이 왜 빠졌느냐? 바로 내일이죠. 이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월요일이 시작되면 당연히 미국 선물 야간도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시작되죠. 그런데 미국장은 지금 불보듯 뻔하죠.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상승을 기대해 보기는 힘들 겁니다. 단 이제 문제는 또 트럼프가 한마디를 해주면 더욱더 좋아지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이 관세를 터트려 놨기 때문에 유럽의 관세를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하죠. 이런 부분으로 50% 관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여기도 지금 트럼프가 얼굴이 보이지만 자 근데 이것을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중국과의 이걸 좀 보시면 좋아요. 중국과 미국과 이 중국 얘네들이 서로 맞불 관세 정책을 폈죠. 미국이 145% 때렸고 그리고 중국이 130%인가요? 125%인가 때렸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협상에 들어갔어요. 협상에 들어가서 협의를 봤죠. 그리고 90일 유예를 줬고 서로 30%, 10%로 이렇게 관세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90일 유예를 줬지만 이제 90일 동안 이제 다시 한번 협상에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이런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트럼프에 한 번 더 이런 모험적인 도박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관세를 50% 때린다는 얘기는 유럽에서도 당연히 유럽 증시도 타격을 입었죠. 내려왔고 미장도 당연히 내려왔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6월 1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봐요. EU와 이제는 미국 USA와 협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이런 협상이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주도권을 잡기 위한 트럼프의 어, 이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 이 협상 이후로는 어떻게 그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바닥을 기고 이렇게 횡보를 그리고 왔던 우리 시장이 협의 딱 끝나자마자 90일 위에 딱 보고 그리고 이 관세도 30% 10% 되자마자 폭등을 했죠. 그만 눌렸던 만큼 다시 한번 더 회복력을 보여줬던 부분을 우리가 바로 며칠 전에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더 나와야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당연히 우리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냐 적게 가져가냐가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때문에 눌렸을까? 바로 관세로 눌렸다. 그럼 관세는 당연히 그럼 이렇게 50% 되고 계속 쭉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트럼프인가? 아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 지지율이나 그리고 이런 것에서 상당히 이 민감하죠. 이런 부분에서
특히 뭐 정치인들은 다 똑같지만 여기에서 이제는 어 다시 끌어올려 주기 위한 모멘텀을 이 트럼프는 하나 발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그래도 이것을 알고 이제 접근하고 그리고 이렇게 눌림이 왔을 때 완벽하게 어디서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움직여 주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현재의 시점입니다. 완벽한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그리고 막 정말 이 거래대금도 없이 쭉 이렇게 흘러와. 그러면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아 이건 또 내려가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또 잘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는 자 여기를 버텨내죠. 여기를 버텨냅니다. 여기까지 여기 이 물론 이 밑부분까지 내려왔었어요. 여기까지 3,200 원까지 깨졌었죠. 3,200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쭉 끌어올려 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끌어올리네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여기를 버텨냅니다. 이 라인. 이 라인을 버텨내고 가는 거예요. 이 라인을 지지 라인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 리플.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소식을 듣고 움직이겠느냐. 이제 뭐 협상이든 아니면 리플에 대한 자체 모멘텀이든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리플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재도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게 내일까지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립니다. 다른 사람은 무조건 간다 간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려갈 거는 내려간다고 말해요.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응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그럼 거기서 우리가 또 대응만 잘하면 수익 가져가니까. 이런 것만 잘만 잡으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거 내용 좀 볼게요. 뉴스 좀. 자, 트럼프 관세 위협에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을 쳤고 청산 규모가 3억 달러 넘어섰습니다. 자, 트럼프가 관세 부과 위협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큰 타격을 받았다. 물론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미국 증시입니다. 특히 애플은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았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도 당연히 받았지만 우리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은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 이 발언 이후 바로 4시간 동안 3억 달러가 넘는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있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이 상품에 50% 관세 또 해외 생산 아이폰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그러니까 이 애플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러고 여기에서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요 암호화폐는 3-4% 정도 하락. 일부 중소형 코인들은 최대 7%까지도 급락하는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총 청산 규모가 3억 달러 이상이 돼요. 지금 현재도 청산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대다수가 롱에서 나왔고 이런 것을 누가 만들어냈다? 트럼프가 또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회복력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완벽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한다면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수익은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대금이 없이 가요. 거래대금이 없이 간다는 것은 이 고래들도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고래들도. 거래대금을 쫙 뺀 거죠. 이 자금을 빼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우리도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돼요. 고래 역시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멈춥니다. 어떤 거든 멈춰. 그리고 지지 라인을 막 형성해. 그러니까 이런 브레이크 라인을 잡을 때 얘네들도 이때 들어와요. 이때 들어옵니다. 우리도 똑같이 가면 돼요. 이렇게 이때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비중을 잘 덜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겁니다. 비중을 덜고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시드머니입니다. 현금 확보. 현금 확보를 해 놓으면 이렇게 눌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 이때 공략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략해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의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을 알고 가면 좋다 말씀 꼭 드리겠고 근데 우리 리플은요 정말 좋은 소식밖에 안 들려와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시장만 받쳐주면 리플은 더욱더 크게 올라갑니다. 보세요. 자, XRP가 이제는 월스트리트 금융계에 노출되었다. 최신 소식이 나왔죠. 보면 자, 이 암호화폐 애호가 케니 응우엔이 소셜미디어 로빈후드가 레버리지 XRP 상장지수 펀드 ETF에 대해 접근을 시작하겠다고 공유하면서 지금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에 중요한 발전을 발표했어요. 자, 투쿠리움 2X 롱 데일리 XRP ETF죠. 이게 미국 최초로 나온 레버리지 ETF입니다. 첫날에 500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그만큼 상위 5% 안에 0.5%인가요? 5% 안에 들었다는 전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는 로빈후드 이 거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또 응우엔이 이를 제도적으로 XRP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또 주류 금융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월스트리트에서
이 XRP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투크리움 2X롱 데일리 XRP ETF가 현재는 37.86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일일 상승률은 0.59달러, 1.63 상승하면서 시장이 안 좋아도 계속적으로 이 레버리지 ETF는 상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3달러, 2.80달러 급등을 했어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대단한 일인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올려놓은 이 차트고 이게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기다리냐면 바로 이 로빈후드 레버리지 ETF 상장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이 로빈후드가 투크리움 2X로 데일리 XRP ETF를 출시하는 것이 더 광범위한 투자 기반에 대한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의 가용성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투크리움은 주로 상품의 ETF로 알려진 규제 대상의 발행사입니다. 이 레버리지 펀드를 통해서 XRP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또 미국 금융시장 시스템 내에서 XRP 합법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소매나 기관 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플랫폼인 바로 로빈후드에서 이게 또 상장됨에 따라서 이제는 규제는 환경을 통해서 XRP 중심의 거래 전략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 여기서 이 제도 준비성에 대한 성명서를 냈는데 이 의무원이 냈어요. 이것은 공인 투자자 또 이 금융기관과 함께 주요 채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성장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순간은 이제는 현물 ETF를 여기도 나와 있군요. 이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포지션을 이제는 이런 이정표가 이제 기관 애들로부터 현물 XRP ETF 출시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하도록 촉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현물 ETF 그러면 현물 ETF는 언제 나오냐? 지연됐다고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언제쯤 나오겠느냐? 이건데 지금 보면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25년 6월 17일에 대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플랭클린 템플턴 맞을 거예요. 얘네가 6월 17일 날까지 이 SEC가 승인 여부를 가려줘야 돼요. 물론 또 지연을 할 수도 있고 연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때가 지금 왜 6월 17일이 왜 중요하고 왜 가능성이 높아졌냐면 지금 이 레버리지 ETF는 누가 승인합니까? 바로 CFTC입니다. CFTC 얘네가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투쿠리움도 승인해줬고 그리고 또 이 투쿠리움 그리고 가장 가까운 CME에서 상장했죠. 그리고 또 하나 XRPI라고 레버리지 ETF를 또 승인해줬어요. 이런 부분이 누가 승인해줬다? 이 CFTC인데 이 CFTC와 SEC 관계를 좀 보시면 좋아요. CFTC는 이 CFTC 의장부터가 상당히 가상자산의 옹호자죠. 그리고 뭐 게리 겐슬러 체제에 있었던 SEC 있을 때부터 80% 이상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가상자산은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CFTC. 그리고 우리한테 전권을 다 이임해달라. 우리가 다 책임지고 관리할게라고 하는데 SEC는 안 줬어요. 밖을 뺏기니까. 그만큼 이 SEC와의 이권 싸움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같은 미국 기관들이죠. 기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권 싸움이 대단해요. 그 SE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CFTC가 선물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엄청난 호응을 이뤄내고 기관 투자를 이 유입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투크리온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에서도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SEC가 이것을 보고 있어.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당연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 지연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SEC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이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시점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지연을 했다가는 이제 주도권이 정말 뺏길 수도 있어요. 이게 현물 ETF까지도 CFTC가 관장하게 된다. 그러면 뭐 SEC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얘네들이 상당히 지금 좀 은어가 나올 뻔했네. 자, 이렇게 여튼 이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 현물 ETF는 더욱더 기대가 되고 6월 17일에 대한 지금 이 빌드를 짜고 있는 현재 모습까지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눌려주고 계속 횡보를 이거 현물 ETF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횡보를 그리고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거래대금을 쫙 뺀 상태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지금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이 눌린다고 해서 그냥 다 던져버리고 말아버리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아깝죠. 지금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온 XRP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만 잡고 간다면 특히나 6월 17일 우리는 현물을 기대하잖아요. 선물보다는 선물이 와서 이렇게 잘 버텨주고 가는데
현물이 간다면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6월 17일부터가 아마도 폭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이 전부터 움직이겠죠. 선반영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잡고 가야 수익을 반드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를 다 드립니다.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 드리는 게 있어요. 뭘 해 드리냐면, 자, 이 비중,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비중,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비중을 왜 나눠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 왜냐면 시장은 이렇게 안 가요. 항상 어떠한 일이든 발생하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장도 눌림목이 나오면서 움직입니다. 이런 브레이크 라인 잡고 움직일 때, 지지라인 형성했을 때 이 현금 확보가 되어 있다면 공략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내 이 개수 늘리죠.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단가가 낮아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이 옵니다. 이것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만큼 비중 나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도를 해야 되죠.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이것을 잡아 드릴 거예요. 이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매수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근데 이 매도 타이밍, 파는 게 더 힘들어요, 파는 게 솔직히. 내가 이때 팔아야 수익 나는데 팔면 또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안 팔고 들고 있자니 더 내려갈 것 같아, 이런 변동성 있는 장에서.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이런 정보를 꼭 받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중과 구간 별 5개짜리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받고 가야 돼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는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를 눌러 들어오셔 가지고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우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무료니까 뭐예요?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죠.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 꼭 드립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더 감사드리겠고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월요일이죠. 월요일 다가옵니다. 뭐 월요일 날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일요일 날은 이렇게 힘들었어요. 항상 일요일 날은 월요일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죠. 미장이 시작하고 이제 이 야간이 시작되고 되는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 또 이런 걱정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일요일 날은 크게 많이 안 움직입니다. 이럴 때 잡고 간다면 더욱더 큰 수익은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게 XRP고 우리 코인 시장이라는 걸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